이번 시간은 본인 사주에 화개가 도화가 죄송합니다. 도화가 강할 경우, 오늘 제가 사실은 역마 강한 걸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했거든요. 좀 더, 네, 사실은 속궁합 그걸 좀 제가 연구를 더 한 후에, 왜냐면 인문학 어떤 특강처럼 인문학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 같아서 그건 준비를 좀 한 후에 하고, 오늘은 그냥 시리즈로 역마 강한 경우 했으니까 도화가 강한 경우와 화계 강한 경우를 시리즈로 3개를 올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주에서 월지와 일지가 중요하냐면, 사람의 인생에서 월과 일이 차지하는 게 한 70% 됩니다. 본인 사주에서. 월지는 사람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2, 3, 40대까지를 의미하고요. 그 다음에 일지는 사람마다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 4, 50대의 어떤 기운을 의미하고요. 그 다음에 시지는 말년을 의미하고. 근데 요즘은 사람이 늦게까지 활동하고, 그 다음에 수명이 좀 길어진 관계로 시를 또 중시하게 보는 경향도 늘어나는 추세예요.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역마와 도화와 화계의 그거는 본인 일지에 해당하는 역마살, 도화살을 떠나서 그냥 제가 지금 계절에서 얘기하는 생지, 왕지, 고지 이 3가지 중에 본인의 월이랑 일에 강할 경우, 2개의 월, 일이 다 역마, 도화, 화계면 강하겠죠. 네. 그런 특징으로 따지시면 돼요. 그냥 본인 사주에 인과 사가 강하다. 그건 역마가 강한 거고. 월이랑 일 중에 어떤 게 더 강해요? 라고 질문을 하시면, 본인이 20, 30대나 40대까지는 월의 영향을 받으시니까 월이 더 강하시다고. 그리고 월은 사회성과 직업적인 측면에 관련해서도 그게 강한 거니까, 월지가 일지는 본인의 개성 또는 본인이 타고난, 네, 천성 같은 거니까 사회에서 보여지는 측면은 월지를 놓고 보는 게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도화가 강할 경우, 아까 제가 역마는 인신사의 각 계절의 시작인 생지라고 했는데, 자, 각 계절에서 가장 꽃을 피우는 도화는 왕지라고 합니다. 자오 묘유, 봄에 가장 활발한 봄의 기운만 갖고 있는 묘목, 여름에 불의 기운을 가장 갖고 있는 오화, 그 다음에 가을에 금의 기운을 가장 갖고 있는 유금, 그 다음에 겨울에 수의 기운을 가장 갖고 있는 자수, 자오묘유 중에 글자 2개를 본인의 월이랑 일이랑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면 도화의 기운이 강한 사주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. 자, 도화는 너무 매력으로 치부하시지만, 사실 사회성 안에 이 도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, 아까 역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새로 일을 잘 벌리고, 그 다음에 한 장소에 오래 있지 못하고,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 그래도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모험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, 도화는 그거예요. 역마가 판을 벌려놨으면 그 다음에 도화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. 꽃을 피우고. 그래서 어떠신 분들은 야, 도화가 제일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본인 사주에 도화가 많으면 늘 본인은 주인공만 하려고 해요. 누가 판을 깔아놔야 그 자리에서 주인공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 도화만 갖고 있으신 분들이 새로운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? 못해요. 네. 누가 판을 깔아놓으면 거기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는 있지만, 본인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본인 혼자서 뭔가를 개척하는 기운은 약하시다. 그래서 역마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하면, 역마이신 분들이 판을 좀 깔아놓고 벌려놓고 하면 도화는 거기에서 본인이 꽃을 피우시는 거죠. 그래서 주변에 시기 질투를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. 도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. 왜냐하면 늘 힘든 일은 사실은 역마는 개척하고 화계는 정리하고 꽃은 도화가 피우니 주변에 시기 질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도화가 강한 사주들입니다. 그리고 본인이 늘 주인공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간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
네,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어, 그리고 단점은 네, 장단점이 좀 헷갈렸지만 네. 어, 본인이 주인공이니 그만큼 본인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그거는 있어요. 대신 도화가 강하신 분들은 뒤에서 묵묵히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개척하거나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는 주목을 받는 상태에서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도화 갖고 계신 분들이 연예인의 직업이나 남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지시는 거예요. 본인이 주인공이고 꽃을 피우고 화려해야 되는데 관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? 그래서 도화라는 직업이 이 잘 맞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도화만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좀 약해요. 단점이. 본인은 늘 핵심만 주인공만 하고 싶고 다 해놓은 자리에 본인이 까불거리면서 그것만 갖고 오고 싶은데 그게 판이 안 깔아지고 본인이 그럴 만한 재주가 없으면 네 한량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개척 정신도 없어. 그 다음에 끝에 마무리하는 그것도 약해. 근데 귀엽긴 귀여워요. 도화가 사주 일지에 4개 깔리신 분 봤어요. 그걸 편녀도화라고도 하는데 애기같이 귀여워요. 천진난만해요. 왕지니까 드러나는 기운만 4개인 거잖아요. 그러니 숨길 줄도 모르고 드러나는데 매력은 있는데 단점이 그렇게 도화가 많으신 분들은 각 계절에 그 화려한 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도 부족하고 변덕이 심해요. 어, 화려한 기간은 짧잖아요. 그 짧은 기간에 각 계절의 왕지만 갖고 있다, 도화만 갖고 있다 하는 분들은 실증을 빨리 느껴요. 어, 꽃도 잠시 피잖아요. 화려한 시절은 가장 짧은데 그 짧은 기간을 본인의 일지에 갖고 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거는 약하다. 그래서 성격도 변덕이 심할 수가 있다. 봄에 가장 활발했다가 또 여름에 각 계절의 중심으로만 뛴다라는 거는 짧게 나는 좋은 것만 맛보겠다라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인내심도 약하고 직업적인 변동도 많고 그 다음에 겉보기에 사람만 좋아 보이는 실속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게 또 도화가 많은 사람들의 단점이에요.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 많이 갖고 있다고 부러워하실 건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월의 도화가 강하다 그러면 본인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연애, 역마나 아니면은 화계가 있다면 좋겠죠. 아니면 본인의 그 생년월일이라는 거는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본인의 20년 보통 기준으로 해서 유년기, 청년기, 장년기, 중장년기, 노년기 이렇게 가요. 본인의 사주 내 기둥이. 그래서 거기에서 흐름이 어린 시절엔 좀 역마가 들어오고 중년 시절엔 도화가 있고 노년에는 네 화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흐름이 이렇게 균일하게 가는데 이게 뒤집히거나 그러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죠. 네. 자, 정리를 다시 하자면 각 계절의 왕지, 가장 왕하고 화려한 시절만 갖고 본인의 월이나 일지에 갖고 계신 분들은 누가 판을 깔아놓고 본인이 거기에서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이나 굳은 일 안 하려고 하고 또 뒷마무리도 약합니다. 그래서 늘 판을 깔아놓는 데서 본인이 활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먹고 사는 직업 쪽으로는 약하고 그래서 연예인이나 남들 앞에 서는 직업 쪽으로 갈 경우가 많은데 그러실 경우에는 본인의 전문 지식이나 확실한 그게 있지 않은 한은 잘못하면 네, 한량의 기질이 나올 수 있는 게 도화가 월이나 일에 강하신 분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남들이 보여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뭔가 매력은 있지만 본인의 단점으로는 끈기가 없고 그 다음에 실증을 잘 느끼고 개척정신과 마무리하는 그게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. 역마가 판을 깔아놓고 개척하면 도화가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주인공 역할을 하고 화계가 마무리 짓는다. 이 3가지 개념만 가시면 제가 설명하는 게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